들어오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고요. 네, 6시부터 시작인데 조금 사람들 오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를 조금 늦게 올려가지고 아마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질문하실 분들은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고 듣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고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이미 정했기 때문에 제 주제에 맞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아시는 분 있고 모르시는 분 있을 건데 저는 이름이 이동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은요. 제가 간혹 글을 올리는 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를 두 종류를 저는 운영을 해요. 하나는 제 본캐, 그러니까 가르치는 직업에 있는 저의 본업이 위주로 되어 있는 쪽을 운영을 하고, 뭐 지금 윤들닷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본캐 활동. 그리고 제 부캐는 취미가 사실 좀 부캐기는 한데 캠핑 쪽으로 이제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부캐를 또 운영을 해요. 그럼 그쪽에도 SNS, 뭐 블로그, 유튜브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 본업에 관련된 얘기와 제 부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혼합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돈 버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다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으셨을 거고 제가 윤들닷컴 채널에 이게 좀 올리기는 싫은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올렸던 내용들이 그 사기꾼 강의파리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그동안에 쭉 올렸었거든요. 아마 그거 보고 이제 공감 많이 해주셔가지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한 거 저도 이제 다 일일이 댓글 읽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쫙 올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의외로 당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좀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이르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강의파리한테 당하신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요, 인터넷상에서 이 유튜브상에서 그냥 강의파리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쭉 얘기를 다룬 것들이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거든요. 네, 지금은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강의파리들이 전자책 팔아먹고 유료 강의 해먹고 있고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뭐 몇 년 전에는 또 다른 어떤 컨셉으로 강의파리를 계속 해왔어요. 뭐 성공파리 같은 것도 쭉 해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고 어떻게 보면 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피해를 당한 건 없지만 저는 뭐 유튜브를 보고 그 강의파리들이 뭐 하는 내용들은 봐요. 보면 짧게 요약을 잘 해놨으니까 제가 길게 무언가를 안 보고 도움이 될 때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보는데 뭐 전자책을 사라 그럼 어떤 내용인지 뻔히 알잖아요, 그죠? 짜집기한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는 내용. 그리고 유료 강의 해봐야 어차피 가스라이팅 당하고 뭐 다 조작된 그런 인증 같은 것들, 뭐 자기가 수익이 얼마인지 증명도 못할 그런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던 사람들은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의외로 댓글에 강의파리들한테 이게 당해가지고 지금도 메일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제가 글을요 PPT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쓰기에 조금 정리하고 하기에 귀찮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써놨습니다. 오늘 제가 쓴 글은요 주제가 이래요. 온라인 마케팅은 현업을 직접 하는 강사에게 배워야 합니다. 버릇 그죠? 이 강의파리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돈을 만약에 진짜로 벌고 있다면 그 돈을 벌고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유료 강의나 전자책을 파는 게 자기의 수입원이지 그 강의파리들이 말하는 자기가 말해주는 방법들 뭐 AI로 10분을 해가지고 뭘 쇼츠를 만들어서 월 500을 번다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사기고 기만이거든요. 자기가 하고 있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 사람들 속이는 행위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밝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오늘 내용들은 제 소개 내용들도 조금 들어갈 거고요. 뭐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4분 보고 계신데 암롤님 결제하려다가 참았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결제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일단은 저는 뭐 정보가 온라인상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전자책 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유료 강의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강의를 하긴 하는데 제가 뭔가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고 이런 짓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의심의 눈초리로 전마도 나중에 또 강의팔이 할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 아까 이동윤이라고 했잖아요. 자, 저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뜹니다. 똑같이 생긴 거 맞나요? 네. 네이버에 있는 거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얼굴 같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속이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네이버의 인물 검색에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저는 올해 나이가 이제 뭐 윤석열 나이로 치면 한 47인가 8인가 되고, 실제 나이는 뭐 49, 내년이면 이제 쉰이 됩니다. 저는 윤들닷컴이라는 1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한 지 한 8년 차, 9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한 10몇 년 정도 회사 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교육계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대학에 강의 나갔다가 뭐 직업훈련 하는데 그런 데서도 강의를 하고, 또 회사를 갔다가 회사랑 가르치는 일, 그걸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자영업, 저도 자영업자이거든요. 1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제가 윤들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다루고 있으니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아시는 분은 느낌은 오셨을 테지만, 저는 전공을 디자인을 했어요. 대학에서 전공을 디자인을 했고, 대학원도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뭐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을 경력도 있고 그런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고요. 여기 보면 뭐 제 프로필, 뭐 별로 안 궁금한 제 프로필이 여기 나와 있고,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유튜브 영상도 올려놓은 게 여기 연결돼서 뜨네요. 뭐 자격증 이런 것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출판사를 운영을 하거든요. 제 본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본업 중에 하나가 출판사예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서 윤들닷컴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발간한 책들이 여러 개 우르르 나올 겁니다. 여기 가면 여기에 위에 카테고리에 보면 네이버에 도서가 있거든요. 여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종이책 있죠. 종이로 발간된 책들만 여기 나옵니다. 마가님, 그놈의 자동 회수와 그놈의 경제적 자유. 여기 쭉 나와 있는 책들이 뭐 현재는 절판된 것도 있고 뭐 재고도 있고 하는데, 원래 제가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해서 대학 다닐 때 자격증을 막 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들을 이제 수험서라고 하죠. 이론 수험서하고 실기 수험서, 그런 것들부터 제가 집필을 했어요. 저는 출판사를 한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회사를 예전에 다닐 때부터 출판사를 했었거든요. 한 30대부터 출판사를 했었으니까 되게 오래 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격증, 수험서, 뭐 아마 여러분들 자격증 쳐보신 분들, 좀 디자인 쪽으로 해보신 분들은 뭐 컴퓨터 그래픽스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뭐 컬러리스트 이런 것도 있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뭐 웹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의 책을 쭉 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격증을 사람들이 잘 안 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단행본에 관한 것들을 주로 책을 쓰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책으로 정리해서 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마케팅하는 어떤 방법들, 방법론, 그런 데 대한 책을 또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남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책을 이제 쓰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대신 출판해 주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저는 부산 외고를 나왔거든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뭐 이런 입시에 관한 것들 책을 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출판사도 운영을 하면서 제가 쓰고 싶은 책들,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윤들닷컴을 알게 된 계기가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예전에는 그 프리미어 같은 걸 제가 올렸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를 쓰다가 캡컷이 나오고 난 다음에 캡컷에 관련된 영상들을 쫙 올렸잖아요. 그 캡컷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책의 동영상 강의를 수록을 하고 싶었는데, 옛날에는 CD롬 같은 걸로 제공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곳을 그냥 이 윤들닷컴 유튜브 채널에다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캡컷 영상들이 유튜브에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 원래는 이런 책을 만들면서 책에 이제 부록 같은 개념으로 동영상 강의를 넣다 보니까 출발은 이제 캡컷에 대한 출발은 그렇게 한 거죠. 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관한 책 같은 것도 썼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다 SNS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어요. 이때까지 제가 직접 쓴 책은 한 30여 권 정도 책을 썼어요. 수험서부터 해서 쭉 써왔고, 그리고 지금은 나머지는 그냥 만들고 싶은 책들을 만듭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제가 출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어쨌든 저는 본업 중에 하나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인증을 계속 하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속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알려드리는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한 개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본업이 이제
출판사를 하나 하는 게 또 본업이잖아요. 그죠? 그럼 출판사라면 책을 쓴다, 책을 만든다. 제가 전부 다 GP를 다 하고, 편집도 제가 다 하고, 디자인 대학을 나왔으니까, 출신이 그쪽이니까 혼자 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저는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전부 다 해요. 유통까지 전부 다 합니다. 이것도 처음에 어렵지, 몇 번 하면 책을 한 4, 50권 정도 출판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진짜 일기 쓰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온라인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그 사기꾼들은 전자책을 만들죠. 전자책은 출판사에서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딴 식으로 책 만들면요. 출판사 이미지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받아주는데, 저는 그냥 종이책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하고 있다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대학에 강의를 나가요. 동명대학교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이렇게 치면 사이트가 하나 뜹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이고요. 제가 부산 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올해도 또 한 4월부터 또 강의를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있던 사이트를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사진도 제 사진이 올라와 있네요. 자, 교수진 잠깐 소개를 하면, 여기 여러 교수님들이 있고, 제가 또 여기 있죠. 왜 캠핑 사진을 썼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분야는, 이 과정 자체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진출을 해서 쇼핑몰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 매장이 있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기술적인 직무를 알려주는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맡은 분야가 이런 이론 강의, 온라인 마케팅 성공 사례, 이런 8,000원짜리 수제 사이다 펀딩 성공 사례, 이런 온라인 빌더 기법, 이런 것도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유형에 최적화된 마케팅 글쓰기, 그 다음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마케팅 글쓰기 연습, 이런 강의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 이름이 굉장히 많아 있는데, 제가 실습 담당 교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해서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한 그 과정들, 그리고 자기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간에 롤링이, 제가 이게 눈이 좀 나빠가지고 폰에 있는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이제 중간에 좀 잘못 읽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말씀대로 돈에 쪼들리다 보니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사람이 정신이 올바르게 박혀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헷가닥하는 겁니다, 중간에. 자,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육이 또 저의 본업입니다. 근데 대학 강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출강 요청을 하면 저는 다 나가요. 어디서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메인은 이렇게 학교에 매여가지고 강의도 하고 있다. 그런 것들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네이버에 대한 제 인적사항 같은 것도 다 알려드렸으니까, 얼굴 저는 다 까고 하잖아요. 그죠? 다 까고 여러분들을 속여 먹으려고 작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래 못하죠. 저는 찾아보면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도 온라인에 다 나와 있거든요. 속일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나중에 속이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저를. 자, 오늘 글 하나 썼어요. 아까 말했지만 온라인 마케팅은 현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 제가 현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먹고 살라 그러면 이 강의만 띄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책을 쓴다고 이게 또 책이 막 미친 듯이 팔리느냐? 저는 사실 그런 책은 안 써요. 그러니까 실무서만 써요. 실무서. 근데 실무서들이 또 온라인에 요새 많잖아요. 그죠? 하는 방법론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내가 배우고 내가 실습하고 내가 실험했던 것들이 이제 책으로 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 책으로 써야겠다. 한번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저는 책을 한 번씩 쓰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냥 책을 쓴다. 책 팔아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거. 한 권에 10,000원짜리 책 팔면 하나 수익이 한 2,000원 떨어지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저는 책을 워낙 싸게 팔거든요. 10,000원 이렇게 팔고 있는 책도 있고 한 30,000원짜리 책도 있긴 한데 10,000원 이렇게 팔고 있어서 돈도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요.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자신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글을 하나 썼어요. 이 윤들닷컴이라는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그냥 내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올립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떠나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돈을? 근데 이 돈이 뭔가에 이게 바꿔치기 하는 대상이잖아요. 뭔가 가치가 있는 거랑 이 가치를 다른 물건하고 바꿀 수가 없으니 이 가치를 돈이라는 걸 매개체로 해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강의파리들이 하는 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돈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누구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온다. 이게 명확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없다가 이게 확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돈이 있어도, 그죠? 돈이 있어도 매주 10만 원씩 로또를 안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정확하잖아요. 내가 로또를 10만 원씩 사면 적어도 꽝은 아니고 5천 원짜리라도 다 걸려서 똔똔을 친다라고 확실히 들면 10만 원을 지르죠. 사잖아요. 안 걸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10만 원 다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명확하니까. 이 돈 주는 놈이 안 명확해. 근데 우리가 알바를 하거나 밤에 배달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그 돈에 대한 대가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게 명확하잖아요. 내가 오늘 라이딩을 해서 오늘 한 10건을 했다. 그러면 10건 했을 때 얼마 번다. 내가 몇 시간 투자해가지고 10건을 했는데 10건으로 얼마 벌었다. 그럼 이 일을 앞으로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강의파리 새끼들이 하는 얘기는요. 방법은 알려줘요. 그럴싸하게 해외 사이트를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안 말해줘요. 맞죠? 유튜브로부터 조회수 수익을 얻는다. 맞아요. 그네들이 하는 얘기야. 두 번째는 쇼츠 같은 걸 해서 내가 조회수라든지 총 시청 시간이라든지 구독자 수를 못 채워도 쇼츠 음원으로부터 뭘 달아가지고 돈을 번다. 1조회수당 0. 몇 원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돈 주는 놈들이요. 불명확한 놈들이에요. 언제 손을 뒤집을 줄 몰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뭘 올려가지고 이렇게 조회수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죠.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내가 조회수가 얼마 나왔고 조회수 1당 뭐 1당 1원은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3배가 될 수도 있고 5배가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긴 영상들을 올리면 10배씩 나오기도 해요. 조회수 1당 10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유튜브가 나 이제부터 돈 안 줘. 그러면 유튜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요번에 음원 사건이 터진 것도 유튜브가 음원사에 주는 그 돈을 나 이제 안 줄 거야 하고 20% 그러니까 80%를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음원 쇼츠로 돈 벌고 있던 관련된 유튜버들이라든지 그 강의를 팔고 있던 인간들이라든지 난리가 지금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에 좌우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들은 이게 돈을 명확하게 번다? 내가 투입 대비 아웃풋이 정확하게 내가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허황되게 10분 투자해가지고 뭐 월 몇백을 번다라는 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 눈이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다음 달에 카드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통하거든요. 근데 또 어디서 돈은 나? 어디서 빌렸는지 뭐 카드로 또 빚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또 어디서 꾸역꾸역 돈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강의파리들한테 갖다 바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 사실이 너무 좀 속이 상하고 내 주변에도 당한 인간들이 좀 있거든. 아니 당하고 나서 항상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내고 이거 배우고 있는데 네가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냥 물어보면 제가 느낌이 쎄하잖아요. 얘기를 해줘. 들어보면 속은 거예요. 들어보면 어쩔 수 없지. 속은 다음에는. 참 중국 구매 대행 TV님 저번에도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 네. 정말 도움되는 내용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손쉽게 강의파리들만 찾아다니는 소비자도 문제가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매뉴얼을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안 본다. 다른 말로 책을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책에 다 있는 내용인데 강의파리들의 노하우를 듣겠다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스마트 스토어로 뭐 월 순수익 1,000만 원 버는 뭐 이런 강의들 있잖아요. 걔네들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안에 보면 동영상 강의라든지 강의가 다 있어요. 그 안에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그냥 얘기해줘요. 근데 매뉴얼을 안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엄청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거죠. 뻔한 얘기 해주는 건데.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퀀텀 지니님이 3달에서 6,850원 벌어봤어요. 이만큼 벌었다는 건 음원 수익이네. 아이고야. 어쨌든 해보셨으면 그 다음에 안 나가면 되죠 뭐.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론 얘기할게요. 앞에 썰이 너무 길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 스레드, 제휴마케팅, 쿠팡, 스마트 스토어 뭐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다 똑같습니다. 맞아요. 자, 뭐 이 얘기들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그냥 내가 돈 버는 얘기 좀 할게요. 나는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이 블로그를 쓴 첫 번째 이유는요. 이거 돈 벌자고 올린 겁니다. 나를 마케팅하는 거예요. 내가 잘 봐요. 우리가 항상 돈이랑 뭔가 가치를 맞바꾸잖아요. 이 가치가 무형의 가치일 수도 있고 유형의 물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맞바꿔. 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맞바꿔요.
그럼 거래가 성립이 되고 한쪽은 돈을 벌고 한쪽은 물건을 가져가거나 뭔가 무형의 뭔가를 가져가잖아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블로그에다가 내가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강의를 했어요. 이런 걸 할 계획이에요. 새로운 커리큘럼이 나왔어요. 라는 것들을 올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찾아봐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보느냐 하면, 저는 이제 교육시장에 오래 있었으니까, 교육에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 교육을 전담하는 어떤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강사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매번 바뀌어요. 올해는, 작년에는 뭐였다가, 올해는 또 뭐였다가 계속 바뀌거든요. 거기 맞는 강사들을 찾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들 여러분들 특징 아시잖아요. 내가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서 거기 맞는 강사들을 막 찾는데 이 강사들을 엄청 막 디테일하게 막 뒷조사 다 해가지고 뭐 그 사람 평판까지 다 해가지고 찾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블로그 같은 데서 막 찾아요. 그러니까 교육 담당자들이 블로그에서 자기가 이제 꾸려놓은 커리큘럼에 이제 집어넣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블로그를 쓰는 거를 모든 대부분의 강사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 교육기관의 강의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내가 SNS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이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내 컨텐츠, 내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올릴 거잖아요. 근데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거는 블로그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그냥 전화가 와요. 어디입니다 하고 혹시 매달 며칠부터 뭐 몇 시에 혹시 시간 되시면 강의가 가능하실까요? 뭐 블로그 보고 연락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는 물어봐요. 바로 뭘 보고 연락했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10에 한 6, 7명 정도는 블로그를 봤대요. 나머지 얘기를 잘 안 꺼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러면 저는 다른 거에다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블로그에만 주구장창 쓰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고객은 블로그를 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블로그에다가 그냥 열심히 쓰면 됩니다. 블로그로 뭐 마케팅을 한다, 블로그 글쓰기를 한다, 블로그에다가 제휴 마케팅을 한다, 블로그에 애드 포스트를 한다. 블로그 자체로 돈을 벌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나의 광고 파는 블로그다. 만약에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많이 왔다. 전화 걸었는데 유튜브 보고 연락 왔어요. 윤들닷컴 참 강의 괜찮더라고. 그거 보고 연락했어요. 그러면 전 주구장창 윤들닷컴 유튜브 채널에다 올렸겠죠. 그거를 파악을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 올리는 겁니다. 근데 블로그로 이제 또 돈을 번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블로그에다가 돈을 버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강의파리들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대부분 다 네이버 블로그 얘기 잘 안 하죠. 맞죠? 네이버 블로그는 애드포스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애드포스트가 진짜 돈을 안 쓰거든요. 완전히 짠돌이거든요. 저도 이거 말고 뭐 파파스 캠핑 블로그도 있어요. 한동안 열심히 쓰다가 또 안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때 진짜 이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하루에 뭐 몇천 단위씩 4천, 5천 단위씩 들어왔을 때도 한 달에 수익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건 수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용돈 생기는 거지. 이게 의미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무슨 짓을 합니까? 어차피 블로그는 해요. 블로그 말고 티스토리라든지 뭐 아니면 워드프레스 같은 것들은 사실 네이버에 잘 안 나오는 검색 결과잖아요. 네이버에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구글에서 검색합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네이버에서 검색한 결과를 네이버 거부터 먼저 보여주는 게 당연지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티스토리 해가지고 뭐 애드센스 달아가지고 뭐 몇 천을 벌었네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 방법이 또 있기는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트래픽 몰아가지고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검색 결과로 트래픽 나와서 그 광고 노출됐다고 해서 그 돈 안 벌어지고 백도어 같은 개념으로 백링크라 그러죠. 백링크 걸어가지고 다른 데서 다 땡겨가게 만들고 하여튼 뭐 그런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그 사기꾼들이 말하는 몇백만 원짜리 강의에 말하는 그런 꼼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꼼수들이 정말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그냥 핵가닥 소스 코드 하나만 그냥 바꾸면 다 날아가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그 애드센스 강의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잠잠한 이유가 일단은 블로그 쎄 빠지게 해봐야 그 애드센스가 승인이 안 나요. 돈은 다 받아놔서 수강생들한테 이제 애드센스만 나오면 이제 떼돈 벌 거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일단 애드센스 승인이 안 나네. 강사한테 물어볼 거잖아요. 알려준 사람한테. 걔도 답이 없네. 잠적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중에서 운 좋게 한두 놈이 이제 그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수익이 나나? 안 나지. 그러니까 이게 또 잠잠해진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데로 옮겨 타죠. 유튜브로 옮겨 타고 요새 AI가 유행하니까 또 AI 옮겨 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알죠, 여러분들. 자, 밑에 한번 내용 읽어봅시다.
자, 요거는 뭐 썸네일이라고 보면 되고, 썸네일 맞는데 에너지 별로 안 썼습니다. 그냥 화면 캡처 하나 해가지고 그냥 글 하나만, 이것도 블로그에서 그냥 블로그에 글자 집어넣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미지 편집. 그거에서 그냥 대충 썼어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물어보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1순위의 근거가 뭔가요? 하고 교육 담당자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러면 저는 이때까지 제가 교육했던 이력들을 이렇게 경력 증명서에다 쭉 써놓거든요. 거기에서 넣고 부산 시내에서 가장 교육 많이 다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말 안 해요. 난 이거 속이려고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증빙 자료가 있으니까 그냥 그걸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쇼츠 할 때 교수님 영상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 난 짬뽕이, 뿅뿅이요. 죄송해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짬뽕이라고 읽었네. 저는 7년차 유튜버인데 이분 말 맞아요. 어우, 선배님이시네요. 저는 유튜브 한 지가 파파스 캠핑이라고 캠핑 채널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3년차고, 지금 윤들닷컴 채널은 본격적으로는 얼마 안 했으니까, 횟수로는 한 9년차쯤 되는 것 같은데, 뭐,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2년,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네. 자, 지금 여기 보면 스마트 스토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플러스 스토어라고 또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품 개발도 저는 해요. 미리 캔버스도 책도 냈고 강의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포토샵도 하죠. 포토샵,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이런 전통적인 디자인 툴이나 영상 편집 툴도 강의를 합니다만은 요즘은 수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렵고 복잡한 걸 원하지 않거든요. 진짜 이 교육을, 어떤 툴 교육을 배우려는 사람도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경향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가르쳐야겠는데 아니 자꾸 미리 캔버스나 칸바 같은 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짜증나게. 근데 안 되는 걸 가지고 되게끔 만드는 게 더 어렵잖아요. 예시도 진짜 이건 포토샵에서 10분 하면 끝날 거를 막 칸바 이런 데서 해달라는 교육 요청이 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해요. 그리고 뭐 사진 촬영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이 뭐 2번 들어가 있는데 이 영상 편집 이거는 좀 다른 얘기고,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유튜브나 SNS 마케팅이나 하여튼 등등등 제가 이때까지 먹고 살았던 거, 내가 먹고 살았던 기술을 오래 했으니 그걸로 책도 써봤었고 책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많이 팔리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 내용 가지고 강의도 해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물어보죠. 뭐 인터넷에서 이런 걸 봤대요. 자기가 맡기려는 지금 분야는 상세 페이지 제작 쪽으로 강의를 맡기고 싶은데 뭐 이런 걸 제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걸로 다 하느냐, 니 약간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공무원들이 그래 물어본다니까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교육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물어봐서 얘네들은 요구를 해요. 너 어디 대학에 강의를 나갔다며, 너 어디 뭐 현대 가서도 강의를 했다며, 너 저기 삼성에서도 강의를 했다며, 롯데카드 가서도 강의를 했다며, 그 강의 이력 증명서 발급해 줄 수 있어?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전화 다시 걸어갖고 담당자한테 지금 내가 SK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요구한다, 떼주세요 하면 또 떼줘요. 거기서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증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는 사실 증빙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상에서는 내가 증빙이 안 되는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증빙을 해라 하거든. 증빙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연락 안 오는 거지. 연락 안 온다고 해서 내한테 뭐 불이익이 있느냐, 그 강의를 못 하게 돼서 강의료를 못 받는다, 그 정도가 불이익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뭐 고발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그런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의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이런 것들 어떻게 혼자 다 했어요? 강의 할 수 있어요? 뭐 대충 하고 그냥 겉핥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강의 커리큘럼 다 보내고 교환도 다 보내고 막 해요. 증빙을 하지, 나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연락이 돼서 이제 교육비 협상을 하고 강의를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물어봐요. 무슨 형사도 아니고 엄청 꼬치꼬치 물어보거든요. 하여튼 이런 경쟁을 뚫고 그 강의의 담당 이제 강사로 선정이 돼서 이제 출강을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제품 개발부터 시작해서 뭐 상세 페이지 만들고 마케팅까지 해서 제품 팔고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중간중간 쓸데없는 광고 박혀있네. 제가 최근에 이거 오늘 만든 상세 페이지거든요. 그거 링크를 제가 하나 걸어놨어요. 이거 한번 눌러봐 드릴게요. 이 아이언 디자인이라고 돼 있죠. 제가 이 제품은 저하고 아이언 디자인이라는 캠핑 용품 브랜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제가 내고 제품 설계나 생산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드는 건데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이런 썸네일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사진 촬영도 해야 되고 동영상도 찍어야 되고 유튜브도 올리고 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촬영을 해야 되겠죠. 영상을 찍어야겠죠.
할 줄 알아야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포인트로 어떤 사진을 어떤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하잖아요. 그럼 이런 제품을 이제 만들려고 딱 생각을 하면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제품의 기획 단계는 내가 이 물건이 필요해서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내 캠핑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필요한데 하나 만들어야지. 아무도 안 사줘요. 이 제품을 누구에게 팔지부터 정해야 돼요. 타겟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이대나 당연히 이제 캠핑을 취미로 하는 사람일 거고 이 사람의 나이대, 그 다음에 그 나이대에 대한 재력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자기 용돈에서 이 정도로 커버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재력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로 제품 가격이 설정이 되고 이 제품을 생산했을 때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 얼마 들어가고 등등등 계산을 하고 나면 내 마진을 얼마 붙여서 이 가격에 팔아야겠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만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을 제가 해요.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런 쇼츠 같은 것도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런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제 포토샵 안 쓴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미리 캠퍼스 가지고 다 만든 건데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냥 글자만 쓰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교육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사람들이 없어 보이게 보잖아요, 저를.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뭐 디자인적인 이론은 좀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간단히 넘어갑시다. 제가 이 뒤에 뭐 깔려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 화로대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요 뒤에 있는 요거를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뭔데? 별거 없어요. 그냥 반사판. 근데 별거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있는 것처럼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요것도 저죠. 네, 제 부캐입니다, 부캐. 등장을 했죠. 지금 쓰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집 근처 캠핑장에 가서 이걸 촬영을 했습니다. 자, 답답한 불멍 복사하고 싶다. 자, 이 화롯대가 코딱지만 하면 요 뒤에 요게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불이 여기서 폴폴폴 올라오고 있겠죠. 예, 별로 안 이쁘잖아요. 멋도 없고 장작을 많이 때려 넣어야 되고 따뜻하지도 않고. 그래서 요런 제품을 만들어 본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요. 근데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했을 때 이게 팔릴 만한 제품인지까지가 이제 사실은 기획이죠. 예, 니즈는 이런 거예요. 화려한 불명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려한 불명을 원하기 때문에 화롯대를 큰 걸 사. 화롯대를 큰 걸 사면 장작을 많이 사야 돼요. 그럼 장작을 많이 넣다 보면 돈이 많이 나가겠죠. 이게 사람들이 이제 불편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는 이게 후킹이자 후킹. 강의파리들도 똑같이 처음에 초반에 후킹을 해. 우리의 불편함이 뭔지, 나의 니즈가 뭔지를 이 강의파리들은 정확하게 간파를 해요. 강의파리들은 우리를 어떻게 파고드느냐? 너 지금 돈 없잖아. 근데 열심히 일하기도 싫잖아. 밖에 나가서 노가다 뛰기 싫잖아. 배달하기 싫잖아. 어디 가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기 싫잖아.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 까딱 안 하고 그냥 노트북 펴서 스마트폰 펴서 10분 깔짝깔짝 거렸는데 너 500만 원 벌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즈를 정확하게 알아요. 자, 너 한 달에 500만 원 하게 해줄 테니까 아침 새벽 4시에 공사판에 나와가지고 빌딩에 매달려서 뭔 짓을 해야 돼. 생명수단 이런 거 다 포함하면 한 달에 500 벌 수 있어. 하면 여러분들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이 니즈가 있는지. 물건을 팔 때도 똑같거든요. 어떤 니즈 때문에 이걸 사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설득이 되잖아요. 장작 몇 개밖에 안 넣었는데 후끈하다. 왜 후끈한지? 이게 열 반사를 해버리거든요. 이게 뒤에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서. 바람막이 역할까지 해줘요. 그럼 앞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뜨끈뜨끈하겠어요. 제가 이거 촬영한다고 앞에 있었는데 1m 앞을 못 가겠더라고, 뜨거워가지고. 하여튼 제품은 잘 나왔어. 뭐 이렇게 좀 영상을 찍었으니까 이런 찰나의 순간 같은 것도 멋지게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을 찍고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뭐 포토그래퍼가 찍은 것처럼 안 했잖아요. 얘는 주얼리 아니면 자동차 뭐 전자제품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빨로 승부를 보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반사가 심해서 사진 찍기도 겁나 힘들어요. 포토그래퍼 데리고 와봤자 이걸 못 찍어 제대로.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폰으로 현실감 있게만 그냥 찍어주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이거. 스테인리스로 만든 6조각의 패널이 서로 연결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 자, 그리고 움짤 같은 것도 막 넣어줍니다. 사람들 동영상 클릭하기 싫어하거든요. 움짤 넣어주고, 자, 100% 메이드 인 코리아. 뭐 이런 설명 같은 거 적당하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밑에는 특별하게 안 봐도 되는, 하지만 물건을 구매할 때는 사람들이 읽어보고 이제 구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여타의 사유들을 조금 더 넣어주는 거죠. 오늘은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 2시간 정도를 썼어요, 제가.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쉽게 말하자면 기술적으로는 디자인 툴을 써서 미리 캔버스 같은 디자인 툴을 써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실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상세 페이지가 어떤 구조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느냐를 설명을 해주는 거는 이제 짬밥인 거죠. 노하우인 거고, 노하우. 이것도 이제 지금 프로토타입이거든요. 이게 판매가 좀 이제 진행이 되면 업데이트할 부분들은 또 더 추가로 업데이트를 하고 내용들이 더 길어질 겁니다. 예, 하다 보면 상세 페이지는 이제 점점 길어져요. 예, 저는 이런 내용들을 꼭 넣거든요.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를 내 얼굴 다 까고 넣어요. 이거 약간 와디즈 스타일이거든요. 개발자나 제품 기획자 얼굴 다 까고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넣고 사람들 읽든지 말든지. 근데 이 물건을 사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이까지 다 읽어요. 제품 가격이 뭐 싼 것도 아니고 뭐 비싸면 이런 내용들을 다 읽고 구매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를 만들었다 쳐요. 이거 말고도 제가 캠핑을 오래 하다 보니까 캠핑 용품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여기 아이언 디자인 스마트 스토어 안에 보면 H 플랫폼 라인업이라고 해가지고 파파스 캠핑 콜라보 돼 있죠. 여기 가면 이 제품들을 전부 다 제가 기획을 했거든요. 생산은 아이언 디자인에 했고,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요. 팔리잖아요. 그러면 마진이 있겠죠. 그 마진을 아이언 디자인하고 저하고 나누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 얼마나 정직하게 돈 벌고 있어요. 사람들이 필요한지 필요 안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필요 안 한 사람한테도 이쁘게 만들어서 꼬드겨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모든 물건은 다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굳이 안 사도 되는 거를 사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마케팅이란 것 자체가. 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부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 부캐의 취미가 캠핑이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캠핑을 3년 했거든요. 그 3년 중에 2년 정도를 제품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블로그로 돌아갈게요. 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얘기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30명이나 제 얘기를 듣고 계시네요. 중국 구매대행님이 맞아요. 문의하는 분들 중국 수입은 소량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최소 1,000만 원 모으고 다시 도전하라고 하면 다음부터 연락이 안 와요. 아, 구매대행TV님. 교육 담당자들도 저한테 연락이 오면 참 이 사람들도 뻔히 알 건데 어떻게 연락이 오느냐 하면 시간을 많이 할애를 안 해주거든요. 뭐 아까 전에 그런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완전 컴퓨터도 못 다루는 생초짜들 앉혀놓고 가르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마우스 커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업할 때 교실에 곳곳에 숨어 있어요. 지뢰처럼.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수준 차이가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한 90% 이상은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맞추면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고 교육을 빨리 진행을 하면 크레임이 엄청 들어와요. 또 그런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크레임 겁나 걸거든요. 공무원들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크레임을 엄청 걸어요. 그러면 강의평가 별점 하나 나오고 이런 난리를 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강의에는 저는 이제 못 가는 거거든요. 강의평가가 엉망진창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죠. 하다 보면. 뭐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문제는 그거예요. 시간을 짧게 주고 결과는 엄청 많은 걸 요구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나의 노력 투입이 굉장히 귀찮고 싫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 내일 몸짱 되고 싶은데 오늘 운동하기 싫어라는 거예요.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저만큼 몸을 키우려면 6개월 정도는 식단하면서 운동을 해야 저 몸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에 나는 그냥 누텔라 퍼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의지 박약. 그죠? 굉장히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니까 그 의지 박약한 틈을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게 강의파리들의 어떤 스킬인 거죠. 노하우인 거죠. 제가 여기 전화번호를 다 깐 이유도 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제 전화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촬영을 하면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쭉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분야를 다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다뤘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해야지 물건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짓을 배웠을 거고, 공부를 했을 거고, 어디 가서 들었을 거고, 유튜브를 찾아봤을 거고, 책을 사봤을 거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이 오래 걸렸겠죠.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팔아서, 캠핑용품을 팔아서 뭐 수천억 벌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쌓여왔던 거예요. 경험치가 쌓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거죠. 자, 또 과거로 잠깐 돌아가면,
뭐 부산뿐이어도 모르는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부산 사이다라는 브랜드인데 요거는 정부 그 과제? 정부 R&D 과제를 받아가지고 사업화를 했고 사업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가지 맛으로 수제 사이다를 출시를 했고 얘를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이 블로그거든요. 부산 사이다 블로그인데 이 부산 사이다를 아직 세상에 얘가 나오지도 않았을 때부터 제가 이 일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에서 저를 불렀어요. 우리 이거 마케팅해야 되는데 총괄 디렉팅을 좀 해라. 브랜딩 디렉팅을 해라. 그래서 제가 브랜딩 디렉팅을 5개월 동안 참여를 했습니다. 제품도 안 나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디자인도 없고 이 맛들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뭘 했겠어요. 브랜딩을 해야겠죠. 브랜딩이 뭐냐? 사람들한테 이 부산 사이다가 뭐냐는 걸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나왔을 때 우와 드디어 나왔다 먹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썼습니다. 제품도 없는데 블로그를 어떻게 쓰느냐? 사이다가 주제잖아요. 사이다 이야기를 쓰면 돼요. 자, 뭐 부산 사이다에 대한 개발 과정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펀딩을 이게 최종 목표는 펀딩이었거든요. 펀딩 성공했어요. 그 펀딩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도 제품이 나왔을 때 얘기고 그리고 이 부산 사이다는 부산의 각각의 어떤 고유한 명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 스토리텔링을 여기서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하여튼 뭐 스토리텔링 만들고 그 스토리텔링에 맞게 요 맛에 대한 컬러도 잡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하고 뭐 이런 짓들을 해서 얘를 만들었어요. 자, 얘가 이거 200ml 정도 되거든요. 작아요. 작은데 요게 한 병에 8,000원에 팝니다. 4개 하면 5만원 돈이잖아요. 그죠? 아니지. 6개 드릴을 세트로 팔았네. 네, 그때 한 5만원 돈이었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병따개, 양말, 지도, 스티커, 별의별 굿즈까지 다 만들어서 패키지를 딱 만들었어요. 그 패키지 만들어서 텀블벅에 크라우드 펀딩을 했고 펀딩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부산에 있는 각 명소에 있는 카페, 커피숍 있죠.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제품하고 다른 게 한 개도 없어요. 뭔가 꽂혔어. 내가 뭔가 만들고 싶어. 그럼 그거를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지, 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은 어디에 꽂히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성공 확률이 50%밖에 안 나옵니다.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해서 다행히 성공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제 제품들을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내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런 물건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게 지금 제가 저의 부캐로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이 교육 블로그에다가 내 강의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설명할 때 이걸 적는 이유가 내가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적은 겁니다. 저는 제가 다 배워요. 할 줄 모르는 거면 전부 다 배웁니다. 책도 사보고 유튜브 보고. 근데 이게 완전히 생초짜가 아니니까 뭐 모르는 거는 책이나 유튜브를 봐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는 안 배워요. 예. 어쨌든 그 돈이 좀 아깝다고 저는 느껴져요. 물론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50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400만 원은 내가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400만 원은 저는 쓰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4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500만 원을 써봤자 그거를 회수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입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올 걸 아니까 그냥 강의를 안 듣고 있다 뿐이죠. 저는 이걸 항상 로또하고 비교해요. 내가 로또 한 장 샀는데 이게 못해도 5,000원이라도 걸려서 똔똔 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로또를 삽니다. 근데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로또를 안 사는 거예요. 운에다가 내 인생을 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 배워서 해보고 하고 반복을 또 해봐요. 이게 운인지 운빨인지 진짜인지 내 실력인지를 몰라요. 나도. 그 상황은 변수가 늘 있으니까. 그러니까 A라는 방법을 B라는 제품에다가 그대로 해봐요. 근데 그게 또 먹히잖아요. 그럼 C라는 제품에다가 해봐. 또 먹히잖아요. 그럼 그 방법은 맞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먹히는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도 먹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했던 것만큼 열심히 했다는 그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노력을 해라 뭐 동기부여를 시키고 하는 거는 이 기술적인 강의를 가르치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건 이론 강의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나는 네가 필요한 지식은 다 전달했어. 사실 그렇게 저는 끝내요 강의를. 뭐 내가 그 사람 어른들한테 아우 더 열심히 하세요 뭐 우쭈쭈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 인생 지가 살아야지. 좀 냉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네 성공을 내한테 기대지 말라. 약간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것만. 이게 뭔 얘기냐면 질문을 던지잖아요, 누가. 그러면 즉문즉답이 안 되면 저는 이거를 강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돼. 물론 100%다 알 수는 없어요. 100개를 물어봤으면 모르는 거 한두 개는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를 차단해서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나는 몰랐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 하고 다시 늦어도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강의를 해요. 그런 것들만 이때까지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한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이때까지 잘 살고 버티고 있는 거겠죠.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했던 게 24살에 전문대에 강의를 처음 나가봤어요. 그때는 이제 교수는 아니었고 사실 뭐 시간 강사 같은 거잖아요. 24살 때 처음 강의를 나가봤거든요. 당연히 학생들 중에서는 군대를 갔다 온 학생들도 있었고 복학생도 있고 하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때 강의를 처음 해보고 이 강의라는 길로 좀 들어오게 되긴 됐어요. 그래서 막 교수 하려고 대학원까지 갔다가 박사를 못 간 이유는 지도 교수를 좀 잘못 만나가지고 박사까지는 못 갔지만 어쨌든 뭐 학교에 계속 남아있게 되긴 됐었죠. 댓글들을 엄청 또 길게 적어주셨네. 마가님이 이렇게 적어놓으셨네요. 강의파리들 보면서 제휴마케팅, 쿠팡, 스마트 스토어로 부자 된다는 사람들 보면 왜 자기 물건을 손님들이 사줘야 되는지 모르나. 그냥 올리면 물건을 사주겠지. 그러면 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망상장애도 아니고 라고 적었어요. 이어서 읽어드리면 제가 성공파리, 강의파리들을 극혐하는 이유는 저도 진짜 벌레처럼 극혐합니다. 직장인들의 노동소득은 폄하하고 무조건 퇴사해서 사업해라. 쿠팡, 제휴마케팅,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디지털 노마드 해라. 쉽게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전부 다 자기한테 돈 갖다 바칠 거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의 논리로 치면 이게 맞는 거지. 회사 때리쳐야지. 지한테 돈은, 그러니까 회사를 때리쳐야 더 마음이 급해질 거니 자기한테 돈을 더 갖다 바치겠죠. 책임질 수 없는 말 하는 거지. 디지털 노마드 해라. 쉽게 돈 벌 수 있다. 자동화 수익, 경제적 자유 운운하면서 멀쩡한 사람들 퇴사시키고. 근데 어떻게 보면 강의파리들이 퇴사시키는 건 아니에요. 퇴사에 대한 바람은 넣겠지. 근데 퇴사 결정은 지 스스로가 하는 거니까 사기는 그렇잖아요. 사기를 친 놈도 나쁜 놈이지만 당한 놈도 나쁜 놈이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성공하겠습니까? 1만 명 중 1명 성공하면 성공하는 건데 그러면 퇴사하는 사람들은 재취업 잘 되나요? 요즘 거의 대부분 들어눕고 장기 백수형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을 줘서 싫습니다. 자, 마가님은 이렇게 싫다고 어필은 하셨는데 이 강의파리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강의파리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나 노력을 하시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저도. 저는 강의파리들 보이면요. 일단 싫어요도 누르고요. 관심 없으면 아니고 저는 신고로 다 눌러버리거든요.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5개 이상은 저는 신고를 해요. 내가 싫으니까 그 싫음을 확실히 표출을 하는 거죠.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신고가 누적되면 그 채널 정지 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강의하는 분야에서는요. 저는 강의를 크게 2가지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어차피 못 들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에서 와서 강의하세요 하면 가서 해주는 거고 정부 교육기관에서 니 오늘 여기 좀 와갖고 교육 좀 해 하고 한 달 전에 연락을 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서 강의해주는 거고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는 강의라 가지고 그냥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이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딱 2개만 해요. 완전 기초반이랑 심화반 이렇게 2개만 하거든요. 완전 기초반은 그냥 앞으로 네가 뭐 배워야 되고 이걸 하게 되면 다음에 뭐 배우고 다음에 뭐 배우고 다음에 뭐 배우고 적어도 몇 개월 걸려. 그동안에 개노가다 해야 돼. 이게 현실이야. 근데 그렇게 개노가다 해도 한 달에 버는 순이익은 뭐 몇백밖에 안 될 거야.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로 뭐 멀천, 뭐 억 뽑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뽑고 다니겠지만 그거 정말 1%도 안 돼. 근데 너는 1%에 해당할 일이 절대로 없다고 나는 봐. 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강의 평가가 개떡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교육기관에는 2번 다시 저를 안 불러줍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사람들한테 헛된 꿈 심어주면 아니 니 때문에 나중에 내 인생 좆됐다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 듣기 싫거든. 누가 니 때문에 잘 됐다라는 얘기도 들을 필요 없고
니 때문에 엿됐다라는 얘기도 난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서 돈 못 버니까 딴 거 하세요. 근데 뭐 딴 거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대안 없어요. 그냥 네가 잘하는 거 하세요. 뭐 노가다를 뛰든지 뭐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 교육기관까지 와가지고 뭘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완전 기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뭘 해도 잘 못해요. 뭘 해도 못해. 뭐 20대 몰라요. 20대는 괜찮겠지. 근데 3, 40대 와가지고 뭘 기초부터 하잖아요. 잘 된다는 보장을 절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심화반은 좀 다르지.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었는데 매출이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 잘 안 나온다. 근데 이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또 정부 교육기관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럼 또 강사들 좀 잘하는 강사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해. 아무 그 강사들 중에서도 또 괜찮은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기는 해요. 나도 그런 사람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고 있는 거 최대한 다 해줍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재미는 있어요. 뭘 알거든. 말이 통해 수업 때. 그러면 뭘 고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해와요. 그리고 뭐 한 반에 한 50명이 수업 들었다? 그러면 한 두세 명은 꼭 카톡이 오거든요. 해보란 대로 바꿨는데 뭐 성과가 좀 납니다 하고 지 자랑하듯이 연락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그 지가 잘해서 잘 된 거지 내 때문에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잘했어요 하고 그냥 끝내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을 하다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저도 출강을 하는 거잖아요. 대학도 나가고 뭐 기업에도 나가고 강의를 하는 건데 이게 대의명분이 저는 꼭 있어야 돼요. 대의명분. 이 기관의 교육 담당자들이 그냥 자기도 일이거든요. 이걸 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대충대충 강의 커리큘럼 만들어가지고 아무 강사나 그냥 불러서 꽂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커리큘럼 중에 저는 일부만 담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물어봐요. 내 앞에 뭐 가르치냐? 내 뒤에 뭐 가르치냐?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구성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그럴 때 진짜 마음에 안 들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당한 이유 둘러대죠. 네가 강의 커리큘럼 너무 몇 가지 짜놔가지고 나 거기 가서 시간 낭비하기 싫어. 뭐 돈은 떠나서 나 못 하겠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가장 좋은 변명거리는 그거거든요. 지금 스케줄표를 확인해 보니까 그날 강의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제일 편해요. 그렇게 하고 강의를 안 합니다. 저는. 뭐 저한테 요청 오는 게 이런 것도 요청이 와요. AI 글쓰기로 블로그 쓰기가 요새 유행하던데 자기들 교육기관에서 요번에 AI를 주제로 해서 뭘 하고 싶대. 챗GPT로 하고 생성형 이미지 하고 싶대.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내가 안 해본 분야거든요. 예를 들자면. 근데 유튜브 가가지고 영상 한 2개만 보고 강의하기 전에 실습 몇 개만 해놓으면 뭐 한 30쪽, 40쪽짜리 PPT는 금방 만들어요. 다 실습이니까. 근데 이 기술만 알려달라 그러면 강의하죠. 강의 준비를 너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삼성에 가가지고 삼성 SDS 이런 데 가가지고 교양 강의하는데 챗GPT 가지고 뭘 보고서 쓰기 이런 걸 해달래. 하면 되지. 그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그 강의파리들이 하는 얘기들 잘 듣고 무료 사이트 찾아가지고 PPT 만드는 것도 요새 AI 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대충 몇 번 끌적끌적 해보면 돼요. 멋지게 이제 PPT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강의 준비하기 너무 수월하지. 이론 강의 이런 거 해달라 그러면 공부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너무 힘드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시간 투입 대비 이 강의료가 너무 안 나오는 경우엔 저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완전 꿀이거든요. 대기업에 가면 뭐 1시간 제가 보통 1시간 출강 나가면 이제 왔다리 갔다리 차비 이런 거는 다 별도 정산을 하니까 보통 1시간에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요. 뭐 1급, 2급 이런 거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기술 강의들은 한 2시간, 3시간 한단 말이에요. 한 번 갔다 오면 한 60만 원에서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생기잖아요. 안 갈 이유가 없지. 아침에 첫 차 타고 무조건 올라갑니다. 엄청 멀고 뭐 이렇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상한 데 교육기관이 박혀 있거든요. 막 첩첩산중에 있어. 그럼 그 전날 가요. 그냥 차 타고 올라가. 그래서 강의를 해요. 왜? 하루만 갔다 와가지고 그죠? 갔다 왔다 시간이 물론 허비는 되겠지만 뭐 대충 계산해 보면 하루 그냥 가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강의하고 왔는데 100만 원 준다. 이 나쁜 산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해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걸 섞어. 그 교육을 요청하는 사람이 무자본 창업, 애드센스 뭐 이런 걸 또 어디서 주워 들었나 봐요. 이걸 다 섞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 한번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다 섞으면 뭐가 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집으로 가자님. 강의파리들 진짜 노답이에요. 강의보다 거의 다 예상 수입이지. 신고한 매출은 거의 못 봤어요.
아니면 매출이 1년 전, 2년 전 매출이지요. 근데 그걸 보여줘도 사람들은 그냥 넋놓고 보고 있잖아요. 가짜인지 그걸 속이는지 모르니까. 결국은 속는 놈이 바본 거예요, 속는 놈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욕심이 눈을 가려버리면 대놓고 사기를 쳐도 그걸 모르는 게 또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성공파리 사기꾼들 많은데 어떤 곳은 교수님께서 얘기하듯이 자기들끼리 인스타에 댓글 달고 뭐 이런 거 많죠.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항상 노름판에는 야바이꾼들 판에는 바람잡이들이 늘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사업을 만드는 구성 요소에 해당하거든요. 그 사기판을 만드는 구성 요소. 그러니까 혼자서 사기를 못 쳐요. 사람은 의심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의심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풀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 많은 분들이요. 평소 때도 늘 당하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평소 때 늘 사기 당하고 살거든요. 제가 어떤 건지 알려드릴까요? 내가 영화 보러 갈 거잖아요. 그죠? 영화 보러 갈 거면 내가 그 감독이라든지 영화 스토리가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기대가 있으니까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 보러 가기 전에 꼭 리뷰를 봐요. 평점을 봐. 그럼 나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본다니까. 음식을 먹으러 갈 때, 핫플레이스 갈 때, 거기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를 남의 글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 남의 글이 다 뭐예요? 쉽게 말하자면 바람잡이들이잖아. 우리는 늘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피해를 크게 안 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기당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지. 500만 원씩 날리지 않으니까. 늘 그 사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가세 낸 거 보여주던데 부가세는 매출의 10%라 실수익과 전혀 상관없어. 뭐 이건 다 아는 얘기고요. 네. 얼마 벌었다. 뭐 다. 소득증명원이나 원천징수 공개하는 사람은 보질 못함. 사실 이거를 공개해야지 맞는 거 맞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건 저도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월천 이런 거 보장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 블로그 글 쓰기 힘들잖아. AI로 블로그 글 쓰는 거 알려줄게. 이걸로 쓰면 조회수 많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 어떤 수준에 따라서. 그럼 애드센스도 뭐 애드포스트도 수익이 좀 높아지겠지? 그러면 저번 달에 10,000원 벌었는데 이번 달에 10만 원 벌 수도 있겠지? 보장을 안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강의를 홍보를 하고 팔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기대 심리를 심어줘야 되니까. 근데 사기라고 말하는 거는 이 사기는 아니고 기망이죠. 기망. 기망은 이 갭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갭 차이가. 이 기대에 대한 갭 차이가 너무 큰 거고. 근데 가장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그 강의팔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안 하잖아요. 얘가 어디서 뭐 하다가 굴러먹은 인간인지 우리는 안 봐요. 내 눈앞에 있는 거는 무슨 지가 설명하는 그 방법으로 돈을 지금도 수억 벌고 있다는 것만 내 눈앞에 보이잖아요. 전망만 따라서 하면 나도 돈 벌 수 있겠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 착각에 빠진 거는 당한 사람의 몫인 거고 그 착각의 최면을 건 거는 강의파리들의 기술인 거죠. 그 좋은 기술을 빨리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벌어서 제가 못 배워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 AI로 글쓰기로 블로그하기, 애드센스하고 이런 거하고 엮으면 강의파리들의 전형적인 강의 레파토리가 나오는 거죠. 10분만 투자해서 발가락으로 블로그 쓰면 AI가 알아서 짜자작 정리 다 해줘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자동화 강의 배워서 그냥 가만히 세팅만 해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트북만 켜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강의가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기술을 배워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 왜 기술이라는 거하고 AI라는 그런 거하고 이 돈이라는 거하고의 그 연관 관계를 굉장히 왜 저걸로 돈을 벌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지? 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AI로 글쓰기라면 그래 알겠어 나 글 못 써. 근데 AI가 하니까 잘 써주네? 이까지는 나도 뭘 배운 거잖아요. 이렇게 글 쓰니까 좀 편하네. 근데 인간이 쓴 거하고 좀 다르네? 좀 다듬어야겠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 근데 블로그로 글을 썼어. 이 블로그로 글 쓴 걸로 어떻게 돈이 창출되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거를 안 봐요. 왜 안 보는 줄 아세요? 기술이 너무 쉬워. 배웠는데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빡 올라온 거예요. 저 강사가 얘기하는 거 사기 아니네. 되네? 라고 느껴버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사기를 쳐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어쨌든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AI 글쓰기 어쩌기 하다가 그 담당자가
그 강의 오신 분들이 뭐 요청하던데 뭐 애드센스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요새 있다면서요. 그런 것들도 강의해 줄 수 있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저는 내가 안 해본 거는 강의 못 합니다 하고 꺼놨죠. 내가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걸로 돈 버는 거를 내가 안 해봤잖아요. 돈 버는 걸 과정을 보여주고 그걸 증빙을 해야지 사람들이 믿고 열심히 할 건데 그걸 내가 보여줄 수 없으니 당연히 강의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아쉬운 강의들이 좀 들어와요. 강의료도 좀 괜찮고 했는데 이 담당자가 이상한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저도 약간 인간이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뭐 하면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양심상 하나 받쳐가지고 그걸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자로 못 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 저를 초빙을 하는 교육 담당자의 니즈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의 니즈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강사의 어떤 책임 이런 부분이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강의라는 게 되거든요. 교육 시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의 온라인 사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뭔가 강의라는 거는 강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강의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정보를 던지는 거지 강의라고 볼 수 없어요. 강의는 뭘 가르치겠다라고 하면 커리큘럼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목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워야 되는 커리큘럼이 존재해야 돼요. 그게 교육의 구성, 기본 구성이에요. 커리큘럼, 어떤 과목에 대한 커리큘럼.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다 배웠을 때 무슨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던져주면 받는 쪽에서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질의응답. 유튜브에서 그거 안 되잖아요. 그냥 아주 짤막한 지식을 던지는 거죠. 그거 던져놓고 나를 따르라 월천부대여 이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어떤 사기의 그 파편의 조각들이 이게 모여있는 집합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한 번 클릭을 하면 연관된 게 계속 뜨잖아요. 그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엄청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실 때 로그아웃을 하고 보세요. 로그아웃. 로그인하고 보지 말고. 로그아웃을 해야지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알고리즘이 몰라요. 기록을 못하니까. 로그아웃 하시고 가끔씩 가다가 캐시 좀 지우시고. 무자본 창업에 혹하는 거는 절박하다는 거랑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더 답답함. 돈이 있으면 자본이 있는 창업을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 저런 데 갖다 바치는 거죠. 뭐 다 아는 모르는 사람 없지만 당하는 놈만 모르고 있잖아요. 당하는 놈만 모르는 게 이 사기에 좀 이게 사기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 당하는 놈만 지가 사기당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저 교육 담당자가 뭐 내하고 연관이 계속 있다 없다 이렇게 보진 않으니까 어차피 스쳐 지나갈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내용 때문에 내가 블로그에 쓴 내용 때문에 내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다가 연락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 성격이니까 좀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육 담당자한테 제가 꼭 물어봐요. 그러면 이 뭘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저한테 갑이거든. 기업이나 정부 기관 이런 데 교육을 세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강사를 찾고. 갑이잖아요, 저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저같이 강의를 나가는 사람은 다 예해야 돼요, 예. 노 하면 안 돼요.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기간에 교육을 할 건데 이날 되세요? 예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날에 무슨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취소하고 여기 가야 되는 걸 이 사람들이 바래요. 오전에 교육이 있고 오후에 교육이 있는데 뭐 선택지를 주는 것 같지만 자기가 원하는 게 또 있어. 그럼 그걸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 되려 물어보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 그래요. 자기가 셋업한 거에서 뭔가 빗나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꼭 있어요. 교육 대상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떤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느냐라 꼭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런 거 왜 물어보지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몰라요. 지도 몰라. 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모객을 할 때, 교육생을 모집을 할 때 그런 기준을 안 두는 데가 많기 때문에 엉망진창 섞여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교육 시간을 꼭 물어봐요, 저는. 물론 이 교육 시간이 페이랑 결정이 되는 거니까 물어보기도 하는 거겠지만 내가 부산에서 저기 철원까지 갔는데 1시간씩 강의를 해라. 그러면 갔다 왔다면 손해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안 하는 거겠죠. 이거는 페이에 관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주제를 던져주면 그 주제에 맞는 강의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아무리 짧게 얘기해도 2시간 동안은 얘기해야 되는 건데 얘를 1시간밖에 안 줘. 그러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세 번째는
저는 이걸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 교육 의뢰가 캔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육 담당자가 뭘 원하느냐, 어떤 교육을 해줬으면 원하느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수강생들이 별점 5점 밑으로 나오면 안 돼요. 자기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섭외를 잘못한. 그러니까 5점 밑으로 나오면 안 돼.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데 그렇게는 얘기 못하죠. 그냥 교육 잘해주시면 되고 호호호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혹시 강의 평가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연락이 안 오는 사람들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담당자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강의 평가를 위해서라면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수강생의 기대치를 다 채워주든가. 만약에 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나를 부르지 말고 인터넷에서 뭐 찾아보니까 책도 쓰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는데 뭐 어디 와줘서 우리 수강생들 위해 가지고 뭐 캣컷 기초 강의부터 고급 강의까지 해가지고 한 2시간 만에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춘천에서 연락이 옵니다. 네. 그러면 돈 많이 주면 가요. 돈 많이 주면. 근데 돈은 안 줘. 찌꼬리만 해. 아, 우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내규가 있어가지고 1급 강사는 이 정도 드리고 2급 강사는 이 정도 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지 돈도 아니면서 막 그렇게 생색을 겁나 내고 있습니다. 네, 저를 부르지 마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진짜 목구멍으로 이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파토 났다 싶으면요. 저 얘기해버리거든요. 아, 그런 것 같으면 뭐 저기 임권택 감독님을 부르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나 저 너머로 발끈하는 게 느껴지죠. 이미 뭐 파토가 났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도 할 말은 해버려야지. 근데 이렇게 할 말 하면 진짜 안 좋습니다. 이게 소문나거든요. 소문나면 그 강의는 인력 풀이란 게 있어요. 거기 소문나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제가 강의가 요즘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놓고 다녀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죠? 또 이런 사람 부르면 돼. 강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즐겁고 유쾌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강의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하호호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경우를 몇 번 당해봤어. 저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는 교육들이 가끔 있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들 불러요. 뭐 웃음 치료사 이런 사람들 불러. 근데 웃음 치료사가 와서 하는 거는 지 신세 한탄하고 갑니다. 아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 교육계가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교육도 엉망진창이고 유튜브는 사기꾼들로 판치고 있고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뭘 안 가르치고 있고 학원에서 배우라고 하고 있고 중학교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원 선생들만 논하고 있고 학원에서도 사기치고 있고 하여튼 대한민국은 현재 사기공화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도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벌써 1시간 반째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정도 했어요. 제가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국회로 이런 활동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나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운을 던져놨으니 이제 뭘 해야 되는가를 물어볼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 재방송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대로 올려놓을 거니까 재방송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릴 건 아니라 가지고 적당히 스킵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간중간에 또 질문 있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마가님이 엄청 오늘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네, 무자본 창업에 혹하는 건 이건 아까 전에 제가 읽었죠. 네. 파이는 있는데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파이가 작아지는데 왜? 그것 자체가 사기라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지금 이 채팅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강파리들한테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기를 당할 뻔한 사람인지 알 수는 없고 지금 사기를 당했는데 뜨끔하면서도 낸 돈이 있으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금요일날 7시 같은 이 황금 시간에 제 얘기를 왜 듣고 있는지도 저는 사실은 모르겠고 저는 사실 오늘 라이브를 하는 이유가 이 내용들을 강의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려고 했는데 혼자 떠들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드린 겁니다. 무려 32명이나 듣고 있네. 아까 전에 40명까지 듣고 있더니. 그래서 아까 전에 태주님이 물어보셨지만 이거 재방송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뭐 지금 바쁘신 일 있으시면 재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갑자기 끝내기 좀 그렇고요.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돈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돈 얘기.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제 본업으로 버는 돈. 자, 본업 중에서는 책이 있어요, 책. 이 중간중간에 보면 제가 이게 네이버 블로그 쓰면 여기다 글감이라고 해서 넣을 수 있거든요. 블로그에 등록돼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쓴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돈 벌자고 쓴 책이 아니라서 정말로 인쇄비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책 한 권당 뭐 한 권 팔면 890원, 뭐 1000원 이렇게 남아요. 근데 이 책이 뭐 다른 그 성공파리 사기꾼들이 쓴 책들처럼 막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하고 있고 막 몇십만 권씩 팔리는 그런 책이냐? 아니거든요. 기술서적이잖아요. 많이 안 팔려요. 그래서 이 책들 뭐 제가 이때까지 냈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꾸준히 뭐 계속적으로 팔리는 건 아니니까 책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그렇게 또 크지 않습니다. 정말 1000원, 2000원 들어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들 모아봤자 한 달에 뭐 몇십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매출은 강의겠죠, 강의. 강의 매출이 대부분인 거고, 뭐 강의 매출이는 이것도 천차만별이에요. 이제 어디서 출강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1시간당 페이가 한 30. 그리고 뭐 정부 지자체 기관 뭐 이런 데서는 내규가 좀 정해져 있어요. 뭐 1급이 장관급이거든요. 장관급. 그러니까 장관을 하고 은퇴한 사람들. 이 사람들 먹고 살기를 마련해 줘야 될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불러서 막 강의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1급이에요. 1급이고 뭐 저같이 강의 경력, 뭐 자격증, 그다음에 사업체 운영하고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증증증증 하면 또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저도 1급 되는 데도 있고 2급 되는 데도 있고 좀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러면 뭐 강의비가 30,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50 이렇게 책정되고 뭐 사기업 같은 데는 지 마음대로 주니까 이건 협상하기 나름인 거고 진짜 강의비가 짠 데는 뭐 15만 원, 20만 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스케줄 봐가면서 요거는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아니면 안 가는 게 이득이겠다 이게 판단이 되면 또 안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한 달 동안에 이 강의로 얼마를 번다는 거는 얘기는 해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강의비가 책정이 돼 있고 열심히 전국을 다니고 있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요. 아까 전에 책 얘기했죠. 책 얘기는 진짜 이거는 돈 얼마 안 된다. 전자책 팔이. 이 전자책이 왜 여러분들 비싼 줄 아세요? 전자책 여러분들 한번 다 보셔서 알겠지만 전자책 안에 있는 그 내용이요. 다 짜집기잖아요. 여러 전자책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짜집기 한 거거든요. 분량은 많이 늘릴 수 있어요. 편집 그냥 편집을 대부분 다 한글로 해놨더라고. 한글로 해서 PDF 만들어가지고 팔던데 전자책이 비싼 이유는요. 어차피 환불 안 되잖아요. 환불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어차피 한 번에 몇십만 권 팔 책이 아니란 거는 사기꾼들이 다 알거든요. 강의파리들이. 그러니까 크게 한탕 해먹자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책을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받는 겁니다. 뭐 싼 애들은 한 10만 원대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100명한테 만 원씩 파느니 10명한테 10만 원으로 팔자 이런 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10만 원씩 뭐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종이책을 그렇게 여러분들 팔면 사겠어요? 시중에 가가지고 블로그 뭐 이런 관련된 책인데 뭐 3만 원만 돼도 비싸다고 하잖아요. 근데 50만 책, 60만 원짜리 책은 막 잘 팔리잖아요. 그게 이렇게 저는 출판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와, 씨, 나도 그럼 종이책 이제 만들지 말고 전자책이나 만들어서 그냥 후려칠까? 라는 유혹도 엄청 큽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신고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제 얘기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전자책 산 경험 있잖아요. 근데 이 전자책이 사기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디에 신고를 딱 하면 이 그 전자책 팔아먹었던 사기꾼들이 일단 쫄게 되느냐 하면 물론 대놓고 배째라는 애도 있겠지만 그 소비자 보호원이라고 알죠. 네, 소보원에다가 1차적으로 신고를 하면 돼요. 책의 내용에 비해서 너무 퀄리티가 안 좋고 비싸다. 그럼 소보원에서 정정해라고 하거든요. 소보원은 법적인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이제 둘이서 원만하게 합의를 봐라 이런 게 있거든요. 소보원에 계속 걸어가지고 귀찮게 만들면 됩니다. 그게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당한 게 있으니까 억울할 거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보원에다가 고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보원.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클래스 101이나 이런 데서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클래스 101을 대상으로 소보원에다가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클래스 101에서는 해당 그 전자책을 판 놈한테 다시 해결을 해라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러면 그 강의파리들이 굉장히 성가시고 귀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돌려받아낼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아까 전에 뭐 이 제품, 실제로 유형의 제품이잖아요. 이 유형의 제품을 어떻게 파는지 기획하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제가 파는 방법을 알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 놓은 이유는요, 바로 앞서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저는 부캐 활동을 캠핑 분야에서 하고 있죠. 아는 사람 알고 있잖아요. 제 파파스 캠핑이라는 부캐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 예, 인스타도 해요. 인플루언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버로도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하는 컨텐츠가 제품 리뷰를 해요, 저는. 근데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보는 눈이 생기고, 나도 내 돈 내산해서 이 캠핑을 즐기고 있다 보니까 그냥 써보지 않아도 아는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냥 짬이라고 하죠. 짬이 좀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 괜찮겠다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품 리뷰를 한다는 거는 보통 제품을 협찬을 받거나 아니면 원고료, 그러니까 광고비죠. 광고비를 받고 홍보를 해주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수익원이잖아요. 이런 쪽에서는. 근데 공동구매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공동구매 요청이 오면 대부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이제 슬슬 빠져나갑니까?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네. 자, 공동구매를 거절하는 이유는 공동구매에 요청이 들어온 물건이 허접해요. 대부분 허접해요. 재고는 많아. 근데 허접해. 이걸 만든 쪽이나 유통하는 쪽에서 재고를 안고 있는데 지그가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익을 나누자라는 개념으로 인플루언서들한테 던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못 파는 물건을 인플루언서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게 파리피플도 아니고, 무슨 쇼호스트가 아니고, 제품의 품질이 안 좋고 가격이 나쁘니까 안 팔린 물건이잖아요. 그거를 받았다고 해서 잘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잘 나가는 100만 유튜버가 나 공동구매합니다 라고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내가 구독자인 건 맞는데 네가 파는 건 내가 살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구매가 던져지면 대부분은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역으로 진짜 이 물건은 괜찮고 이게 마진도 많이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들이 분명히 제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저는 역으로 얘기를 해요. 나 공동구매 해보고 싶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수수료를 내가 적게 받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나 수수료 받을 거 다 받는데 일단은 팔리면 이내도 좋지 않느냐. 그리고 담당자를 설득을 해요. 그래서 공동구매가 오케이 되면 그런 걸 팔죠. 제가 이때까지 공동구매를 뭐 한 10번? 음식들은 되게 많이 했고, 이제 캠핑 용품들도 이때까지 한 대여섯 번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좀 많이 공동구매가 이루어졌던 것들은 수수료로 한 400만원? 뭐 이렇게 본 적도 있고요. 최근에는 한 100만원 정도 수수료가 났어요. 보통 20%에서 30% 정도를 수수료를 받으니까 뭐 400만원 정도 수수료 매출이 났다 그러면 얼마를 팔아야 되는지는 뭐 계산이 대충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거는 어쩌다가 생긴 일이기는 한데, 뭐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또 만들면 공동구매 해가지고 월 500 벌기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능할까? 근데 제 사례를 얘기해주고 입금된 거 보여주고 이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사기칠 수 있는 방법이 딱 눈에 보이거든요. 저도 이 사기꾼 강의파리들을 워낙 많이 봐왔으니까 그냥 방법 알려주고 이 공동구매 담당자나 업체한테 어떻게 컨택하는지, 뭐 전화한 내역이라든지 단톡 이제 톡했던 내용이나 메일 보냈던 내용이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해서 보내면 됩니다 하고, 그럼 이쪽에서 연락이 이렇게 옵니다. 뭐 협상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행이 되면 공동구매 이렇게 하고 컨텐츠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인스타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초반에 오픈할 때 조금 팔리다가 나중에 빠지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더 터트려주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인데. 근데 그거를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공동구매는요, 물건이 싸다고 팔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안 팔려요. 그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사람하고 이 물건을 사주는 사람하고 두 사람 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 이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건 아니죠. 이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유통을 하거나 만든 쪽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이거를 소개하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진짜 평소 때 괜찮은 것들만 계속 소개를 했던 사람이야. 계속 좋은 것들만 리뷰를 해왔어. 리뷰를 하다가 진짜 단점이 있으면 이 단점 안 숨기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 라고 하는 신뢰가 형성된 거거든요.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파파스 캠핑이라는 채널이 뭐 지금 구독자가 한 14,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17,00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두 채널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컨텐츠들이 다 사람들한테 괜찮은 것만 보여줬어요. 뭐 공동구매를 하기 전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신뢰를 쌓아온 기간이 거의 한 2, 3년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강의할 때 싹 빼는 거예요. 만약에 사기를 친다고 하면 싹 빼버리고 실제 눈으로 증빙할 수 있는 캡처를 하고 뭐 돈 입금된 거 와리가리 증빙을 하면 사람들이 믿을 거잖아. 이렇게 사기는 칠 수 있어요. 근데 유튜브로 사기치는 인간들, 유튜브에다가 뭘 올려가지고 쇼츠 올리고 롱폼 올리고 해서 돈 번다는 인간들이 그 단계 있잖아요. 사람들이 컨텐츠를 보고 시청 시간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구독자도 늘어가는 그 단계에 대한 얘기를 안 하죠. 하다 보면 뻥 터진다. 그러니까 진짜 뻥 터진 영상 하나 올려가지고 뻥 터진 사례 하나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들도 할 수 있다. 그게 사기죠. 그게 핵심적인 건 그게 사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왜 속을까요? 1000명을 채우고 500명을 채우고 시청시간 3000시간을 채우는 것 자체가 뭔 개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파파스 캠핑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했을 때 1000명을 채울 때까지 6개월 걸렸어요. 10,000명 달성할 때까지 거의 한 1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엄청나게 컨텐츠가 많이 들어가고 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강의에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포기를 하잖아요. 현실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싹 빼는 거죠. 싹 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단물만 가르쳐주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동구매도 진행을 했다. 근데 이 공동구매가 뭐 이렇게 돈을 뭐 400씩 500씩 벌 것 같으면 한 달에 한 두 번씩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한 1000만 원 벌지 않느냐, 이렇게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돈이 한 개도 없어요. 맨날 이렇게 요동을 쳐요. 맨날 요동을 쳐. 그러니까 아무리 괜찮은 제품을 잡아와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해도 어떨 때는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생각도 안 했는데 먹힐 때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알 수도 없고 그 공동구매에 대한 컨트롤, 이 제품을 물어오고 하는 것들도 내가 뭐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뭐 강의를 하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경험치는 있지만 이걸 남한테 절대로 얘기해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남이 쏠깃해서 내 얘기 때문에 지도 그걸 하려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사기죠. 만약에 내가 강의를 하면 이건 사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돈은 벌 수 있어.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네가 구독자들이나 팔로워들하고 신뢰관계를 엄청 쌓아야 되는 거고 구독자나 이런 것도 늘려놔야 되는 상태인 거고 그걸 보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업체 쪽에서 그 숫자를 보고 너를 믿을 거고 너 영상이나 너 댓글에 하트 달리고 댓글 달린 거를 보고 그 사줄 사람들하고의 긴밀한 친밀도를 볼 거 아니야. 이걸 얘기를 해주면 사기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강의 아무도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다 보니 이제 파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팔린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반응하는 게 보이게 돼요. 많은 물건들을 내가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입해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공동구매는 결국은 어필리에이트잖아요. 중개잖아요. 중개를 몇 번 해보다 보면 어떤 물건이 이 바닥에서 잘 통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뭘 넘어가요? 이제 제조에 뛰어들어야 되죠. 근데 제조는 뭐가 들어가요? 이 돈이 많이 들잖아.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재고가 미친 듯이 쌓이고 거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하고 같이 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운 좋게도 같이 할 브랜드를 찾았고 제가 아이디어를 계속 던져주면 한 이때까지 한 5, 60개 던졌을 거라. 던지면 실제로 한 10%밖에 제품이 안 만들어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이때까지 6개 정도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 6개 중에서도 뭐 완전히 미친 듯이 폭발해서 빵 터진 게 있느냐? 그건 없어요. 그냥 적당히 재고 안 남기고 팔릴 만큼만 나갔는데 이게 또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것저것에 이렇게 막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많이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찔끔이 모여서 한 달 뒤에 보면 제법 큰 돈이네 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 찔끔 되는 돈을 평소 때 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은 사실 기대치가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부캐로 하는 활동이 이게 월 정산을 했는데 이만큼이 됐어. 이거는 내한테 되게 보너스 같은 느낌이지만 이게 얼마 채웠고 이게 얼마 채워서 이번 달에 이게 될 거야. 근데 내 예상과 빗나갔다. 근데 노력은 엄청 많이 했어요. 본업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지. 본업도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영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업에 신경을 쓴다고 본업을 놓쳐버리면 둘 다 망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퇴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잘 터져서 쇼츠로 1000만 원씩 번다고 칩시다. 그래도 회사는 다녀야 돼요. 어떻게? 되게 태만스럽게 다니면 되지. 부장님 말 좀 안 듣고, 그죠? 좀 개기고 이러면 되지. 왜? 잘려도 들어올 돈은 있으니까. 근데 잘리면 안 됩니다. 그죠? 옛날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다. 그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아이언 디자인이라는 브랜드하고 제가 협업을 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수업 때 얘기하면 이 얘기가 엄청 늘어져 버리거든요. 이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걸 심플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생산 업체를 찾고 그 업체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그 업체에서 이걸 만들어주면 내가 돈을 왕창 넣으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팔리는 걸 나누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들어줄 업체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맞잖아요.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샘플비가 계속 들어갈 건데 그걸 다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에 다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아무도 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파리들은 사람들이 꼬일 수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누락되고 빠져나갈 만한 얘기들은 싹 다 빼고 얘기합니다. 참 사기로 발달한 사람들은 비상해요. 머리가 비상해.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 해주죠. 어떤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단순 캠핑 유튜버가, 인플루언서가 이런 브랜드들하고 어떻게 협업관계가 되어갈 수 있는지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해요? 설명을 못 하거든요. 인간관계가 공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이해를 하는데 실행을 못하는 그런 내용이 돼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강의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개발 과정이라든지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다 컨텐츠로 만들어요. 최종 요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들,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다, 이거 왜 때문에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SNS 있잖아요, 블로그 있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그냥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제품이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거를 저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일단 구매 예정 고객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 물건에 대한 기대치가 생겼고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내가 처음으로 타겟군이라고 잡았던 사람들이었고 이 물건이 아무런 하자 없이 품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다음 물건에 대한 기대치도 커져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그냥 구매해주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팬이라고 부릅니다. 이 팬들은요, 내가 다음번에 뭘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예 필요 없으면 사진 않겠지만 저거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냥 사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도 좋게 해줍니다. 한 번도 얼굴 안 본 사람이고 내가 이 물건을 리뷰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온라인에다가 올려주고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차츰차츰 이제 브랜드화로 시도를 할 수 있다. 아주 먼 얘기지만 이 아이언 디자인이라는 나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이 브랜드도 아주 작은 중소 캠핑 브랜드가 아니라 좀 더 규모가 큰 해외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더 커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또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빠이빠이 하고 또 파토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관계를 쌓아나가고 있다. 그래서 뭐 아이언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 다른 브랜드들하고도 콜라보를 하고 좀 하기는 했지만 현재는 이제 이 아이언 디자인이라는 업체하고가 제일 풍짝이 잘 맞아서 뭘 잘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뭐 또 그 다음에 설명할 부분이 있나? 딱히 설명할 부분은 없어요. 아까 전에 뭐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썼고 요거는 좀 하면 되겠네요. 제가 다루는 분야, 강의를 하는 분야가 결국은 마케팅에 관한 분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마케팅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팅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고 물어보는 분들은 사실은 없지만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마케팅인 거예요. 이 물건을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마케팅의 출발이에요. 세상에 없던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럼 그거를 아는 방법은 내가 운을 던져봐야지. 이번에 이런 물건 만들 건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안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누구한테 이게 팔리겠다라는 것도 당연히 인지를 해야겠죠. 돈 없는 이제 막 캠핑 시작한 20대 찌질이들한테 얘를 팔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번 돈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40, 50대쯤 된 돈이 있는 아저씨들한테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얼마면 지불을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품질이라면 그 돈을 내겠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너무 고퀄리티로 만들면 돈만 비싸지니까 적당한 수준을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을 왜 사야 되는지를 이해를 시키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사기 전에 상세 페이지라는 데 들어가서 읽어볼 거잖아요. 거기서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상세 페이지를 들어와야지 설득이 되잖아요. 그럼 상세 페이지까지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유도를 하도록 트래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트래픽을 만들려고 그러면 광고를 해야 돼. 바이럴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컨텐츠를 또 어떻게 소구하는 그 소구 포인트를 잘 담아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광고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결국은 내가 뿌린 광고를 1000명이 봤다 그러면 그 중에 클릭을 해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봐야 5%거든요. 그 5%에서 다시 절반도 실제 구매 고객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모수가 엄청 커야 되잖아. 이걸 마케팅에서는 퍼널이라고 부르는데, 이 퍼널 구조를 얼만큼 크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마케팅비가 미친 듯이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두 개를 팔지만 한두 개를 팔았는데도 내 물건에 대해서 되게 만족한 고객이 있어야 되고, 자발적으로 이 만족한 고객이 자기 SNS에 이 물건 좋다라고 떠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것조차 아니라 그러면 뭔가 내 제품을 구매한 고객한테 이벤트를 하든 뭔가 바이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샀던 놈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와 물건을 파는 놈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니까, 결국은 대부분 업체들은 물건을 주고 광고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 제품 좋다는 얘기 좀 해줘라고 하는 제품 리뷰, 광고성 리뷰를 막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일회성이고, 정말로 찐인 거는 이 브랜드가 정말 좋아진 사람이면 내가 그 브랜드를 이 돈 주고 샀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맥북을 사면 막 자랑하고 싶어하고 평소 때 가지도 않는 스타벅스 가서 맥북 켜놓고 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랑스러우니까. 그런 짓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당연히 품질이 좋아야 돼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하려는 그 공간이 온라인이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자랑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고, 그것 때문에 저놈이 좋다고 했네? 하고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죠. 이게 빙글빙글 돌아야 돼. 이 과정이 한 20가지의 과정이 넘어요. 이 과정을 내 머릿속에서 설계를 해야 돼. 이 설계를 다룬 책이 설계자 시리즈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 뭐 마케팅 설계자 뭐 하여튼 책이 있어. 근데 이 책을 그렇게 깊게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가면 이 설계자 시리즈들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언급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블라블라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주는 요새 AI가 있잖아요. 그 요약본을 그냥 보면 방금 제가 한 얘기가 답니다. 다. 근데 책을 보면 그 앞뒤 전개 상황이 다 이야기가 되는 거고, 요약본을 보면 내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요약본이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봐봤자 내게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일들을 아주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냥 약간 몸에 체득화가 돼서, 큰 돈은 아니겠지만 내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실패는 안 하는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뭐 성공까지는 바라진 않는데 망하지만 마라 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하나는 운이 맞아서 100개쯤 만들면 하나쯤은 크게 터지지 않을까? 뭐 아니면 1000개 만들어보고,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1000개를 못 만드니 내 거를 10개씩만 만들어줄 수 있는 100명의 회사만 내가 뚫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해왔던 일을 계속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그 과정들, 뭐 부산 사이드하고도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봤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요 영상에다가 제가 요거를 이제 지금은 요약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풀로 텍스트를 다 읽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요 영상 그 정보란에다가 이 블로그 링크는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 맥락이 완전히 이렇게 뚱 떨어지는데, 이 영상, 이 블로그 글에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파편 같은 지식, 연결이 안 돼 있어. 목차를 보고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파편 같은 지식이랑 경험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뭔가 지식은 많잖아. 경험치도 있잖아요. 그게 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거든요. 목차가 없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라.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라는 필터를 거쳐가지고 내 몸속에 계속 쌓이는 과정이 필요해. 그러면 이거는 공부를 했다고 보는 거죠. 책 한 권을 뗀 것처럼. 근데 세상은 내가 이때까지 내한테 뭘 알려달라, 가르쳐달라 요구를 하는 인간들이 엄청 많았을 거잖아요. 뭐 교육 그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내 지인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인간이 뭘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세상은요, 결과만 달라고 해요. 결과만. 네 요번에 그 제품 만들었잖아. 어떻게 만들었어? 그럼 내가 얘기를 쭉 해줘, 앞에서부터. 그럼 다 필요 없고 뒤에만 얘기해달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 업체 전화번호만 달래요. 그럼 지가 찾아가면 업체가 얼씨구닝하고 해주나?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은 결과만 달라고 해요. 이게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 증거? 약간 그런 느낌? 이 성공주의에 매몰돼 있고 결과만 보는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세상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고, 경제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거고, 대통령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 엉망진창인 대한민국에서 사기 안 당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남으려면 나 혼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그러면 저기 길거리 나와가지고 밤에 찬이슬 맞으면서 좀 걸어보기도 하고 해서 머리를 정리를 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지금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밖을 딱 내다보면 강변이 보이거든요. 그 강변에 지금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좀 보여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밖에 나가서 좀 걸어고 와야겠다. 그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여기 내가 왜 써놨지? 이런 글을 써놨네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런 강의는 내 커리큘럼이 아니니까 강의에서 언급할 일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배우면서 직업훈련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노력을 한다면 원하는 결과에 조금만 빨리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써놨죠. 이래서 제가 인기가 없는 강사일지도 모릅니다. 자, 포스팅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빨리 돈을 버는 방법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의 결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은 장난감 총을 하나 사서 은행을 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안 걸리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정말 10분 만에 한 몇 억 땡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요 방법대로 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 레퍼런스가 많잖아.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은행 터는 방법은 영화도 엄청 많이 나왔고 너무 쉽잖아. 은행에 탁 가가지고 손님으로 가정해서 들어간 다음에 CCTV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각지대를 확인한 다음 청원경찰이 어디 앉아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마자 청원경찰을 빨리 대합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카운터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돈 내놔 하고 미리 준비된 가방을 던져주고 나중에 위용 하기 전에 유유히 빠져나오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단계가 정해져 있는데 유튜브에서 다 알려주고 영화에도 있잖아요. 이런 방법들을 어서 빨리 강의파리들이 전자책이나 유료 강의로 만들어서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쓸데없는 농담을 하면서 오늘은 제가 정리한 내용들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 요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당장 필요한 내용도 아니고 그냥 저도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거기는 하지만 매번 그냥 강의파리 조심하세요. 강의파리들이 이런 사기를 쳐요. 전마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것보다 실제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나도 이렇게 빡세게 살고 있다. 좀 자기가 하고 있는 현실에 좀 만족하고 그 현실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업부터 자기가 하고 있는 본업부터 더 열심히 해라. 근데 그걸로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다. 그러면 돈을 불리고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아끼고 안 쓰고 그러면 조금 궁핍은 하겠지만 그래도 돈 때문에 가슴 죄이면서 살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네. 자, 중간에 한번 또 읽어봅시다. 어디서부터 안 읽었나. 아까 소울님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상품인 거죠. 아까 그 공동구매할 때 밀어내기 공동구매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유형제 유유아빠 리뷰TV님이 오셨네요. 핸드폰 번호도 올리셨네요. 뭐 저한테 전화하시려고요. 네. 저는 이걸 뭐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 어차피 저는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해놔야지 저한테 강의 요청하는 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정부 기관 뭐 이런 데서 하여튼 연락을 오잖아요. 그 사람들 메일 쓰는 거 진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일을 남겨놨는데 전화번호 남겨주는 게 편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제 전화번호를 남겨놨습니다. 뭐 어차피 투폰 쓰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중국 구매대행님 일이 있어서 끝까지 함께 못하고 나갑니다. 진심 어린 영상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황님이요. 근데 그만한 가는 다들 없을 겁니다. 은행 강도 얘기하시는 거네요. 자, 지금 시간이 52분 정도가 됐는데 8시까지 하면 와 오늘 역대급이네요. 2시간 채우고 끝나는 것 같은데 혹시나 뭐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은 더 해주시고 없으면 그냥 마무리할게요. 뭐 34분이나 이때까지 계속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옥경님, 네, 마지막 멘트가 최고의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네, 부자라는 게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남과 비교를 하자면 그 부자는 한도 끝도 없는 거고 마음의 부자 이런 택도 안 하는 소리는 저는 하기 싫거든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빚만 없으면 부자 아니냐. 네, 빚만 없고 매달 뭔가 따박따박 벌이가 있으면 네, 생활하는 데 지장 없으니 최소한 저축은 못하고 살아도 빚만 없으면 그게 가장 부자가 요즘 아닐까. 네, 맨날 인터넷 보고 TV 틀어보면 내보다 잘난 인간들밖에 안 나오니까 항상 자존감 무너지고 예, 자괴감에 좀 살기가 힘든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보니까 그렇거든. 아니, 그게 눈에 보이는 걸 차단을 하면 돼요. 내가 뭘 보면 기분이 나빠지더라. 그런 거 있잖아. 저는 요새 친구들 모임 하는 것 중에서 가서 뭔가 이렇게 되게 삶이 힘든 친구들이 나오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친구들은 잘 나오지도 않지만 아예 그런 모임일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안 가거든요. 네, 나쁜 기운이나 뭔가 우울한 게 전염되기 싫어가지고 남의 그 속사정을 내가 들어주고 술자리에서 그걸 들어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친구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꿀꿀한 술자리에 안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 쓸데없이 돈 쓰는 거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파리들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의파리들 영상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뭔가 한 소리씩 하는 영상을 올리고는 있지만 그 강의파리들 영상도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 사람이 되게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 새끼들은 맨날 지 잘 산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모두 다 지금 월천식 벌고 있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그런 놈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TV를 보실 때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그런 사람들 볼 필요는 없는데 아예 보면 안 되는 게 우울한 소식들이 있어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경제적으로나 뭐 이렇게 사는 게 못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얘기를 자꾸 보면 안 돼요. 좀 더 사람이 위를 보고 살아야지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너무 밑을 보고 살면 꿀꿀해지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피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어딘가 뛰어다닐 수 있는 데 있다면 그냥 뜀박질이라도 한 30분이라도 뛰어다니고 오는 게 가장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예, 순정님이 이제 들어와서 보는 중간인데 영상이 내려지나요? 영상이 내려질 건 아닌데 영상은 그냥 그대로 뭐 그냥 올려질 겁니다. 예, 라이브지만 그대로 올려놓을 거고 그리고 저는 라이브 영상을 전부 다 멤버십으로 바꿔놓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는 있는데 멤버십이 돼야 볼 수 있습니다. 뭐 멤버십이 뭐 제가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라이브로 하는 얘기들은 조금 뭔가 오프 더 레코드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공개되면 좀 안 좋겠다 싶어서 멤버십 그 꼴랑 990원이지만 그 하여튼 최저로 그냥 걸어놨거든요. 그거 말고 더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멤버십 걸어놓을 거니까 거기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마가님 인스타 지우세요. 인스타 지우고 저는 요새 스레드가 제일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스레드 지우세요. 스레드에 전부 다 지 잘나고 뭐 잘난 척하면서 결국은 다 돈 뻘가 먹으려는 인간들밖에 없어가지고 스레드를 지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 금요일 밤에 다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에 방금 제가 쭉 얘기를 드렸던 이 내용은 이제 영상에 더보기 정보란에다가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풀로 텍스트 다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영상은 라이브 했던 것들 녹화 방송에서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좋은 시간 보내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충분히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는 누워있으면 늘어지기밖에 다 하겠습니까? 날도 좋아졌으니까 밖에 어딘가에 뭐 너무 외곽까지 나갈 필요 없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충분히 안전한 공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좀 하염없이 그냥 걸어 다니면서 생각 정리도 좀 하시고 그냥 좋은 음악 들으면서 다니세요. 너무 생각만 하면 또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평소 때 좋아하는 음악이 있죠. 음악을 그냥 귀에 꽂아놓고 계속 들으시면서 한번 몇 시간이고 걸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좀 정신이 맑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머릿속 복잡할 때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지금도 이제 밖에 나가서 한 1시간쯤 걷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